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, 이번 내용은 여전히 시장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현재 이제 코인 시장에 따른 분위기 추이를 일단 보고 보려고 하는데요. 최근 동향은 뭐 여전히 이제 나스닥이 생각보다 잘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따른 이제 ETF 유입이나 이런 쪽이 생각보다 또 개선세가 잘 두드러지게 나와줌으로써 시장이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쪽에 따른 유입 부분도 계속해서 잘 커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물량은 생각보다는 좀 적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추이도 이제 스트래티지 형님이 좀 띄엄띄엄 요즘은 이제 사주고 있긴 하지만 이제 연속적으로는 구매를 안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덩어리가 크게 계속 매입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만큼 이더리움의 검증 부분에 따른 추이의 가담률이 계속 그래도 평균 이상 정도는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 있는 기업들에 따른 추이에서도 뭐 그렇게 많은 양은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데 이제 오히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뭐 매수에 동참하려고 하는 뭐 DAT나 그다음에 ETF 쪽이 조금 더 많았고 오히려 이제 팔려고 하는 비중은 좀 더 그게 충분히 커버가 되는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4월 마지막 주 정도 추이에 따른 분위기로는 뭐 어느 정도 시장이 나스닥이나 미국 지수 형태에 따른 추이에 좀 많이 영향을 따라가면서 뭐 충분히 그렇게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. 덩달아 MSTR도 같이 많이 올랐습니다. MSTR에 따른 추이가 좀 많이 올라왔었고, 그 다음에 로빈후드 쪽이나 그리고 코인베이스 쪽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그래도 좀 약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엄밀히 따지면은 로비우드가 좀 더 빨리 개선세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저번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로비우드가 좀 더 괜찮습니다.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도 포지션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그 대신 이제 로비우드와 코인베이스가 둘 다 동시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 그쪽이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다가 코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투자자에 있는 범주도 조금씩은 이제 바뀌는 추이로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이래저래 4월 달에 좀 힘들고 또 고통받았던 시기인데요. 이제 대부분 뭐 정세도 좀 어느 정도 경제적 정서도 그나마 좀 정리가 좀 되었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추이는 이제 비트코인에 따른 변동성 부분은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상대적 대비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방을 했던 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. 이번 4월달 추이에서도 여전히 이제 디파이에서 뒤지게 많이 뭐 어떠한 이슈나 논란거리가 많이 나오면서 계속 회복세를 못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. 크립토 해킹이 연달아 많이 나왔습니다. 뭐 드리프트 프로토콜부터 해가지고 뭐 하이퍼 브릿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온갖 잡다한 일들이 야금야금 터져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규모 부분이 아예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저는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, 규모가 작은 애들은 이 돈에 따른 그 가중치를 본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. 그래서 이 T파이가 회복이 좀 되어야 좀 단단하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좀 아쉽다. 그리고 최근 동향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ETF 여기에서 대부분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가 버텨주고 있는 것이지 아직은 좀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DAT 부분도 여전히 쭉쭉
쭉쭉쭉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5월 달에 얼마나 또 매입을 해줄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지난 TVL에 따른 한 달간 변화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뭐 좀 작은 쪽에서 대부분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눈에 띄게 뭐 개선된 추이도 잘 보여지진 않습니다. 덱스 시장도 이제 박스권으로 좀 갇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은 여전히 이제 돈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돈의 순환 거리가 코인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는다,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시장 중소형 코인에 따른 기대 효과는 좀 많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한 레버리지 10배 정도를 베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레버리지를 적정 수준은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.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적정 수준 추이는 2배까지가 적정 수준이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많이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. 왜 적정 수준 추이를 왜 2배 정도까지만 쓰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, 알트코인에 있는 중소형 코인을 사는 시기는 이미 이제 지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, 오히려 이제 좀 사볼 만한 추이에 좀 이름이 있는, 그리고 누구나 다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하면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 2배나 그 다음에 이더리움까지는 전 좀 괜찮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. 대부분 이제 6월 달에, 그리고 또는 이번에 케미워시 5월 달에 이제 연준으로 이제 임명이 되게 되면 평균 한 마이너스 10% 정도 지수가 좀 변동성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5월 달에 그럼 변동성이 생길 것인지 또는 6월 달에 변동성이 생길 것인지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요즘에 이제 퇴직연금의 이제 대체 자산으로 대부분 뭐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기존에 이제 코인도 들어가고요, 부동산도 들어가게 되고요, 그 다음에 사모 펀드에 따른 자금도 들어가다 보니까 애가 이제 어느 정도 밑받침을 또 깔아주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일정 자산 수준을 커버를 퇴직연금 쪽에서 그래도 조금씩 계속 더 모아가려고 추이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. 분위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포지션은 이제 10월 달이 마의 1년 구간인데요. 이 1년 구간 추이를 이제 어떻게 인내해서 잘 가져갔던 사람은 이제 요 구간에서 좀 잘 많이 모았겠죠. 예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떠나갔던 사람은 또 이제 이런 형태로 나스닥이 이렇게 박살이 났으니 이제 여기서 떠나가야 되겠다, 이렇게 퐁당퐁당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세요. 그러면 시간 낭비, 돈 낭비 다 날라갑니다.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 자산을 들고 있을 때는 맨날 트렌드에 쫓아가는 것보다 그 자산을 둘 다 동시에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. 그러면 어떤 특정 주기 패턴이 오게 되면 다시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더 갈 거냐라고 보기에는 글쎄요. 제가 보기에는 저도 좀 힘들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은 좀 주춤거려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에 거래가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거래 패턴이 최저점 구간이라고 하면 한동안 여기에서 좀 많이 민그적거릴 확률이 전 높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. 왜 그러냐면 대부분 거래 패턴 주기를 하게 되면 매도량이 많이 나왔을 때 기준점으로가 여기와 여기 패턴입니다. 그리고 나서 좀 더 많이 조정이 한 번 더 나왔었죠. 몇 주간, 2주간 정도 조정이 나왔었죠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2, 3주간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 평균가에서 좀 올라오긴 했어도 과거에 많이 거래가 됐던 요 거래 부분을 뚫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대부분 많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여기 구간 대비보다는 여기에도 한 번 더 있었기 때문에
여기를 뚫기가 생각보다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. 2024년도 1월 달에 ETF가 처음 됐었을 때는 급등하고 한동안 박스권이 엄청나게 많이 갇혔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. 거래량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도 한동안 좀 횡보를 많이 했었죠. 즉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붙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생각보다 이 이상 가주려고 하면 여러 가지 환경과 생태계 다 커버가 되어야 좋은 결과값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우상향에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믿고 그냥 가자. 어차피 ETF 사실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도 증명이 되는 게 여러분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. 애들도 사요. 애들도 사고 애들도 사고 애들도 삽니다. 못하라고 그러면 상품을 만들었겠습니까? 불량 상품이면 이 애초에 국가에서 대부분 막아버리고 그렇게 했겠죠. 마찬가지입니다. 이더리움도 왜 사겠습니까? 다 이유가 있겠죠. 다 그런 형태로 좀 바라보시면서 좀 더 길게 좀 더 바라보는 시선을 더 넓게 보는 연습을 좀 가져가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